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또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 노후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또 인사와 함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 가장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을 능가해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될 이 대한민국의 노후의 자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행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요. 연금박사라는 채널을 원래 만든 건 한 2012년, 13년부터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8년, 1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4년, 5년째 이제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리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고, 연금 상품,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금 컨설팅 받으시면서 상담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도록 또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저희 센터 전화번호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기 다 있습니다. 자,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연금의 전문가가 좀 생기고 있고, 이런 일을 제가 제일 앞서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금에 대한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결국은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20-30년은 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상수님 반갑습니다. 또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피터에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나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박진님 반갑습니다. 나리님, 이미수님 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개혁 안 된다고. 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도로 아미타불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려고 그랬더니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되냐, 또 낮추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민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데. 그죠? 왜냐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결국은 누군가 나눠 먹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못 가지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러려면 지금 있는 것부터 팍팍 깎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손대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손대기 싫고, 남이 받는 거는 손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다니까. 그죠? 어서 돈을 누가 지원해줘가지고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긴다. 그러면 뭘 하겠지만, 그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있는 돈으로 서로 나눠 먹게 해야 되는 건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자꾸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국민연금 개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리 예언할게요. 안 돼요. 절대. 왜냐면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거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문제가 생긴 부대에다가 자꾸 뭘 넣어봐야 세술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차라리 연금 툴을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연금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연금이 더 다른 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이미 문제가 생긴 이 국민연금, 그것도 한참 문제가 이미 더 커져가지고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긴 이 기금고갈이 되는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된다니까. 제가 연금 전문가로서 미리 예언하건대 국민연금 개혁은 안 됩니다. 안 돼. 결국은 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신용만 내다가 또 다음 정권을 넘기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괜히 그냥. 그러지 말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항상 이 연금 박사 채널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금 채널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또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 연금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있어봐야 죽은 자식 불알 잡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죠? 네. 자, 네. 나무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주님, 응원 감사합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월요일 9시 시간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MTN 815. 네, 또 방송 유튜브 잘 봤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815도 나갔고요. MTN도 나갔습니다. 네. 네, 드라이브 하시면서도 제가 방송했죠. 네. 근데 이렇게 방송 많이 들어주신 분 감사하지만 결국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몇 번 듣고 나면 이제 지루하실 거예요. 아마 몇 번 우리 셀틱 글래스고님 같은 분은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아실 거다, 이제. 직접 연금 박사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JJ님 반갑습니다. 박정윤님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시청 중 감사합니다. 김혜정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연금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말이 좀 빠르다, 뭐, 너무 힘들겠다, 많이 고민해 주시는데, 어쨌든 뭐, 제가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 들어오시면 집에서 편히, 침대에 누워서 뉴스는 뭐 8시 뉴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8시 뉴스 끝나고 9시에 앉아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시면서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 즉석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말고, 이 연금에 대한 문제를 사적 연금을 더 강화해줘라. 그쵸? 사적 연금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적 연금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좀 낮춰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상 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결국은 부자 감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부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연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주식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 아니 대한민국에 연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딱 한 명. 연금 박사밖에 없다. 연금 박사. 자, 무슨 얘기냐? 연금은 주식이나 부동산하고는 다른 자산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모아서 묶어두는 자산입니다. 집을 열심히 사가지고 내가 여러 채 사서 집을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에다 세금을 완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세금이 없거나 줄어드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집 살 돈이 없으니까 한 채를 갖기도 힘든데 돈 있는 사람들은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열 채를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완화해줬더니 자꾸 부동산을 사게 돼 있고 그걸 샀더니 이 돈들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데 돈을 안 써주고 자꾸 집을 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금 5만 원권을 만들었더니 5만 원권 가지고 경기를 돌려서 좀 많이 쓰라고 만들었더니 5만 원권 가지고 전부 다 집안에다가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그죠? 그래서 5만 원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이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세금을 풀어주면 부자 감세가 되고 부자 감세가 되면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 묶여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금을 가입해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연금은 언젠가는 무조건 써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한 달에 500만 원 받던, 한 달에 1000만 원 받던 꾸준하게 나오면 이제 그거 왜 나오는 거야?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깎아먹는 거는 부담이 되고 함부로 못 깎아먹지만 매달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고민이야, 뭐가. 그냥 쓸 만큼 쓰는 거지, 막 팍팍팍. 어차피 이번 달에 돈 남기면 뭐해, 다음 달 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결국은 쓰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순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부동산과 연금은 완전히 자산의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세금을 완화해 주니까 부자 감세고 연금에다가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것도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 나간 정치인들,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연금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전부 다 부동산에 세금 풀어주니까 부동산 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국가의 자산이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는 더 안 돌아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연금 하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자산과 연금 자산은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금은 쓰는 자산이고요.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에요. 주식은 투기하는 자산이고 연금은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자산이에요. 기본적인 본질이 달라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만 가입할 수 있고 많이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건강해져요. 대한민국이 주식 투기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투기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만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건전해진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정치인들 알아야 되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좀 전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결국 연금을 살리는 길이 연금 제도를 육성하고 사적 연금을 지원하는 길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다. 아시겠죠? 제가 잠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만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목소리 높이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 또 하나씩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템포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혹시 너무 빨라서 못 들었다. 그럼 다시 보기 하시면 되면 다시 보기. 그리고 나는 연금 박사님 말 너무 빨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이쪽이지 이쪽. 예. 이쪽 위에 보면 그 설정 버튼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말 스피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혹은 뭐 느리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하나,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방송이 생방송이긴 하나,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제크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크님 네이버 지역 카페에서는 지금 아파트 투자한다고 글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목돈이 없어서 연금 넣으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니까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파트 시장이 언제 회복되느냐 문제인데, 바로 회복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뭐 몇 년씩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2008년도, 9년도에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을 했는데 다시 회복할 줄 알고 2010년, 11년 막 저점이 왔을 때 사람들이 샀어요. 근데 중요한 것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렸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막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사셨던 분들은 10년을 돈을 묶어두셨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을 날리신 거고,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포기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부동산 하라, 마라가 아니라 부동산도 주거의 목적으로 보시고, 내가 살아야 될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꾸 투기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부동산이 뭐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더 위기가 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침체 시점이 몇 년만 간다면 지금 사놓은 것들 사실상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 꼭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나무님,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IRP에서 투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꿈나무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IRP에서 투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아세요? 투자할 게 있으면 돈을 벌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건데 주식도 많고 주식 우리나라에 코스피에 1000개 종목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만든 펀드는 우리나라의 해외 펀드까지 합쳐가지고 몇만 개의 펀드가 있어요. 할 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 할 게 많은 사람들이 할 게 많은 거 가지고 돈 버는 거 보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부동산으로 돈 번 이유, 부동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강남 요지에다가 좋은 거 사두고 10년, 20년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애 주변에 다 올라가요. 자, 무슨 얘기냐? 투자할 게 없다는 것. 저는 이 투자 시장에서 정말 지루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자할 거 많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 괜히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비용만 날릴 뿐이고, 그죠? 사실 뭐 요즘 사실 투자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데요. 펀드도 무슨 뭐 고수익 펀드, 무슨 배당 펀드, 무슨 어디 전기차 펀드, 무슨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많은 거 우리가 해봐야 사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큰 차이가 없더라. 그냥 뭐 좌지우지 뭐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펀드 하나를 사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생각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준님 반갑습니다. 나리님, 53세로 2월 현재 급여 기준으로 60세 정년까지 사학연금 불입 시에 65세부터 32만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 인상분 반영 시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35만원도 안 될 것 같은 사학연금 받으려고 앞으로 12년 후 기초연금 포기하는 게 맞을지, 연금 금액이 크지 않아 기초연금 생각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라고 하셨는데, 현재 일하는 기관이 사학과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네요. 이거 이런 분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에 7분에게 드리는 연금이고요. 지금 월 32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매년 올라갑니다. 뭐 내년에 전 어르신 다 드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 주지 말고 지금 또 한 40%만 주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초연금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공적 연금 중에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종우체국 이런 직역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인데, 공무원들은 뭐 연금도 많이 받고 또 국가 사회복지제도니까 너네들은 국가가 또 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기초연금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되긴 하나 그래도 기초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받으신 분들은 아예 그 연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초연금이 탈락,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공무원연금을 내가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관계없이, 특히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아도 안 됩니다. 그쵸? 누가 일시금 받으랬어? 예, 그런 얘기지. 결국은 그 공무원연금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서 기초연금 안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나리님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순간 기초연금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학연금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10년만 채워도 사학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려면 사학연금을 10년 채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가 물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학연금 자체가 연금이 굉장히 낸돈 대비해서는 많거든요. 뭐 35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속기간이 얼마 안 되시고 낸돈 대비해서 사학연금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근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이긴 하겠으나 그래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니 국민연금을 더 내세요라고 할 텐데, 사학연금을 받는 순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학연금 받는 분의 배우자도 못 받으니까. 아니, 배우자는 무슨 죄야, 배우자는. 그죠? 예. 내가 사학연금도 아니고 내 남편이 사학연금인데 왜 내가 기초연금 못 받냐고, 내가.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어쨌든 나리님 고민됩니다. 저는 뭐 이거는 판단해 보실 내용이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그냥 간다면 사학연금 10년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자, 사학연금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치, 어차피 사학연금 35만 원인데 기초연금 30만 원이니까 그냥 사학연금 안 받는 게 낫겠네요. 그냥.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게 낫겠네. 사학연금 35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고 배우자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기초연금 받게 되면 나도 받고 내 배우자도 받거든요. 그럼 32면 60만 원 받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하지만 그래도 거의 5, 6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학연금 안 받으면 5, 60만 원 받는데 사학연금 받으면 35로 끝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학연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해당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도가 엉망이면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연금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아킬레스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국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이쪽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정치권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얘기 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꼭 얘기하셔가지고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무조건 제한해버리는 거, 아예 안 줘버리는 거, 이건 제가 보기 바람직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공무원연금 받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감액 규정이 있는 건 이해가 되나? 아예 뭐 안 된다. 자, 박영근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 춘춘님, 춘향님이네. 춘향님. 안녕하세요. 강변역 본사로 상담 다녀온 후 궁금한 게 더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더 많이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들르셔도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고 저희 방문 상담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86분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누르셔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전달돼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궁금증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현재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자님 반갑습니다.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주님, 국민연금은 월급에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왜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자, 국민연금은요, 월급에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중에서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을 내가 보험료를 냈잖아요. 내가 월급 받으면서 세금을 냈어요. 세금 떼고 월급 받잖아요. 그죠? 세금 낸 돈입니다. 받았는데 내가 이걸로 국민연금을 냈어. 보험료를 낸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돌려줬어요. 2001년까지는. 그러니까 세금을 이미 내버린 돈이고 내가 이걸로 국민연금을 냈는데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때 2001년까지 국민연금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대신에 2002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면 낸 돈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돌려줬어요. 이걸 국민연금 소득공제라 그래요.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게 된 거죠.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박영조님, 국민연금은 두 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001년까지 세금을 이미 내고 환급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2002년 이후에 납입분에 대해서 연금 탈 때 과세가 됩니다. 왜?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 차이점 여러분 잘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두 번 이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중 부과하는 건 사실상 세금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를 이중 부과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이거 아세요 혹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하는 거? 네. 원래 이중과세, 이중부과는 안 좋은 거죠. 오늘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국민연금 내실 때, 열심히 일할 때 월급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다 떼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의 건강보험료 내시고 내가 받아옵니다. 그쵸? 그 돈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을 해요. 그럼 이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마치 세금처럼 납입을 했으니까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납입을 하면 세금은 돌려주는데 내가 건강보험료 낸 거는 돌려주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건강보험료 낸 돈이에요, 낸 돈. 낸 돈으로 국민연금을 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세금은 돌려받았지만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금은 안 냈고 건강보험료는 낸 돈이에요. 자,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걸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아. 자, 연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연금 받을 때 내가 세금은 돌려받았잖아요, 옛날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건 맞아요. 지난번에 돌려받았으니까 지금 내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 낼까 안 낼까요? 건강보험료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건강보험료 지난번에 냈어 안 냈어? 수십 년 전에 월급 받을 때 내가 냈잖아요. 건강보험료 낸 돈으로 국민연금을 냈고 국민연금 내면서 건강보험료 안 돌려받았는데 그쵸? 국민연금 받을 때 또 내는 거야. 또 내는 거. 두 번 내는 거. 두 번 내는 거. 이런 것이 이중부과입니다. 아시겠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물론 국가는 얘기하겠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걷을 때 50%만 걷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 50%만 반영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지금 정확하게 이중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런 걸 도대체 알까? 정치인들이? 아휴, 그러니까 연금 전문가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고칠 때 고칠지 늦게 고칠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문제만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사실. 아이고, 답답해라. 양현희님 반갑습니다. 문타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자님 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 가입 중인데 각각 100만원 수령 목표입니다. 추후 어떻게 건보료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이거든요. 사적연금, IRP 연금저축. 다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간 400만원인데 올해 600만원 됐고, IRP까지 합치면 작년에 700이었는데 올해 900까지 올랐습니다. 이 900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금 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적연금에서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죠.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사적연금도 부과해라 라고 해가지고 조만간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자님,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사적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지만 조만간 부과될 거다. 아시겠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연금 내가 가입할 때도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연금 탈 때 또 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해야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제대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엉망인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걸 연구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최대한 실수가 줄어들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연금 박사밖에. 그러니까 문제지. 아우 진짜. 도대체 이 나라가 고령화,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여서 지금 노인 부양비가 올라가고 있고 노인 인구, 노인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연금에 대한 전문가는 왜 없냐고. 연금에 대한 전문가는 다 앉아가지고 부동산만 공부하고 있고 주식만 공부하고 있고 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애들 대학 가는 것도 문제야. 대학 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IT 세상에서 기술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지금 뉴스 보잖아. 뉴스 반도체 학과는 다 그만뒀어. 연세대 반도체 학과는 다 어디 갔어? 전부 의대 갔잖아. 전부 의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의대 가는 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결국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돈 벌러 의대 가는 거예요. 의대가 좋고 나쁘고, 진짜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진짜 순수하게 의료 봉사를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 물론 그렇게 계신 선생님들 되게 많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세상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돈 벌러 그냥 기술 때려치고 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사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사실. 누군가는 한 번쯤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잡아주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상한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 사실. 진짜 우리나라에 잡아야 될 것들을 잡지 못하고 자꾸 딴 거부터 지금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한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 근로개혁,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제대로 계약하라고, 제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뭘 아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해야지. 뭐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하니까 지금 근본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3D 아티스트님, 부부는 개인 연금저축을 한 명이 몰아서 쓰는 게 좋나요? 둘 다 들어서 운영해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 연금저축은 소득 있으신 분들에게 세액공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쓰는 겁니다. 그쵸? 예. 한 명이 모는 게 아닙니다. 예. 각각 들어야 각각 세액공제 받는 거죠. 한쪽에 몰아준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몰리면 여기서는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못 받고 여기서는 아예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각각 소득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고 적은 사람에게 안 몰아주고, 옛날에 이랬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연금저축공제는 소득공제였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뭐냐면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일단 일정한 비율을 돌려주는 겁니다. 단 5,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둘 다 5,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든지 상관없고, 둘 다 5,500만 원 이하다. 누구한테 하든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아트님 울지 마시고요. 조물권님 감사합니다.
뉴아트님 반갑습니다. 이정민님, 우리나라 자산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쵸? 뭐 높은 거 어쩔 수 없죠, 사실. 박영규님, 올해 6월이면 국민연금 194회차로 연금 납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추후 납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납입 종료하신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 통해서 추납하셔서 연금 늘리시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박영규님이 지금 60세신데 추후 납부,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셔가지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시잖아요. 그쵸?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 제일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규님이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 비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박영규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3이 되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많이 받아가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김민수님, 어쩌요? 감사합니다. 박영주님,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님, 국가가 연금 가입한 사람들 책임지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셨죠. 국가가 연금 가입한 사람들, 특히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해주고 교육해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연금 박사, 연금 전문가들 육성해주고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국가가 밀어줘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연금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상 부동산으로 갈 돈 연금으로 오고 주식으로 갈 돈 연금으로 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좀 덜 벌지도 모르겠으나 더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문타장님 감사합니다. 몽실님 감사합니다. 김미승님 감사합니다. 박진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보고 꼭 해주시고요. 네. 꿈나무님, 정신나간 정치인들 싹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죠? 정신나간 정치인이 아니라, 정신이 되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 그죠? 네. 자, 배제크님, 느리게 듣기, 조희경님, 일하시고요. 0.75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트장님, 앞으로 10년. 정지훈님, 반갑습니다. 춘향님, 2013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5년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연 1200이 맞나요? 아니면 연 600이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연금은 5년으로 나눠 수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나눠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액은 1200입니다. 1200. 그건 아마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600 기준에서 1200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했든지 안 됐지, 이 1200 기준은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0이었나 그랬는데, 이거를 다 12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가입하셨든지 관계없이 연금 수령액은 연간 1200까지, 저율과세로 3.3에서 5.5% 원천 징수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200 넘게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200 넘게 받으면 16.5%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진님, 예전에 연금 박사님 만나더라면 보험에 몰빵하는 데던 연금 준비를 탄탄하게 준비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도 보험 해약은 손해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박진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물론, 보험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건 되게 좋죠. 자, 그런데, 너무 보험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다치고 아프고 죽어야 받는 것이고 연금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치고 아프고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을까요? 자,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고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돼? 내 전체 자산 중에서 80, 90%는 연금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보험을 위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눠서 하시는 게 맞죠, 확률적으로. 근데 보험을 80, 90% 하고 있고 연금을 20%밖에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거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꿈나무님, 우리나라 박스패가 10년 있었죠. 자, 연금전도사, 연금박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재환님. 꿈나무님, 코스피 상승률 거의 아세안 최저라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코스피 상승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 주식 종목이 많고 펀드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상승률은 최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많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 미국은 좋을까요? 미국은 뭐 당장 과거에는 좋았지만 또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수익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수익을 또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 다 좋지만 연금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미숙님, 비과세 연금 1억이 10년 만기되어 종신형으로 타려고 합니다. 다시 비과세 1억 한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10년이 되셨다는 얘기는 비과세 연금 1억, 10년 전에 가입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생겼던 게 2013년 2월 16일입니다. 아시겠죠? 2013년 2월 16일, 오늘 며칠이지? 근데, 그리고 오늘, 지난주로부터 10년 전에, 비과세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은 한도 제한 없이 연금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입하신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도가 그냥 있어요. 근데 2013년 2월 16일 이후에 일시납 연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때 한도가 생기면서 그 한도를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억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미숙님은 보험회사에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혹은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한도 조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씨님, 군인연금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군인연금 못 받아요. 군인연금도 그 직업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고요. 군인연금 배우자도 못 받습니다. 배우자는 무슨 죄냐고. 자, 문 차장님, 기초연금 안 받고 차라리 군인연금 받고 싶다. 그렇죠. 네, 군인연금, 예, 좋죠.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토비님, 저는 연금계좌에 30, IRP 계좌에 10만원씩 불입 중인데요. 지금 연금계좌에서는 ETF 3종목을 운영 중인데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약간 손실 중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 4년 정 남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TF로 운영하시든 뭐 적금으로 예금으로 운영하시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뭘 했든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잘못했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애초에 그런 걸 하시지 말았어야죠. 그럼 내가 결정하세요. 내가 성향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서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내겠다는 성향이면 계속 가지고 계시고 대신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십시오. 한 5년이고 10년이고 뭐 4년 후에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찾는 건 아니고 연금 계시는 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5년, 10년, 20년 계속 언제 하시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요. 55세 이후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꾸준히 가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건 뭔가 좀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불안하다. 위험한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애초에 ETF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안정적인 성향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투자 수익, 어떤 펀드, 어떤 ETF가 그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답은 어디서 답은 바깥에 있고 남한테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어디 있어? 답은 전부 나한테 있어, 나한테. 문제는 다 나야, 나. 그죠? 내가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면 안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공격적이면 공격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안정적인지 공격적인지는 상관없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우르르 뺐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경자님,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남편은 국민연금을 110만 원 타고 있습니다. 저는 64년생 내년 11월까지 넣어야 해요. 다 넣으면 26만 원 정도 탄다고 하네요. 너무 적어서 추납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단에 문의해보니까 3개월수가 48개월이라고 하는데 추납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3개월수가 48개월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하셨는데 자, 건강보험료 세금 다 떠나서 우리 반경자님께서 만약에 주부시라면 어차피 국민연금을 내면서 뭐 세금 돌려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세금도 내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관계없이 3개월 수가 48개월이다. 이게 레알? 진짜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3개월 수가 48개월이라는 얘기는 내가 낸 돈,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추납을 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8개월. 4년이면 다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4년이면. 아시겠어요? 4년이면 다 회수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회수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반경자님께서 지금 3세시니까 63세부터 64년생이시니까 네, 만약에 지금 62세 3세부터 연금 받으신다라고 하셨을 때 4년만 받으면 원금 회수합니다. 만약에 40년 사시게 되면 원금에 낸 돈은 10배를 받아요. 10배. 아시겠죠? Why not?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3개월수가 48개월이니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을 내면 그렇게 나올 줄 모르겠지만 진짜 한 달에 3만원, 4만원. 한 달에 10만원만 넘어도 3개월, 48개월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진짜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박진주님, 월요일 저녁 때 기다려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내용은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경화님, 남편이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 내고 직장 다니니 또 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공무원연금 받으시니까 의료보험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소득 있으면 또 소득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또 내셔야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 연금소득대로 그 보험료 내고, 근로소득, 근로소득대로 내고, 사업소득, 사업소득대로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그죠? 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연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비과세연금 이런 것들이 일정한 한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납입할 때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과세연금들은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를 면제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주민님 갈등만 하다 시간 한 번에 내요. 5% 최저보증연금보험. 네, 갈등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빨리 결정. 그리고 지금 7% 연금도 나와 있고 다음 달에 6% 연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즘 연금 풍년, 연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게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연금이 뭐가 부족하지? 뭐가 좋은 게 없나 고민하실 분들 지금 5%, 6%, 7% 뭐 아주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비교해 보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좋고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면 500원, 500원 아니고 궁금하면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랑님 반갑습니다. 엘로우님. 만 56세인데 정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액공제를 위해 IRP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을 10년을 불입해야 하는 조건인 건가요? 연금저축, 연금계좌는요. 5년 이상만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도 필요 없고 5년 이상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까지 불입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조건, 불입 조건 10년 아니라 5년입니다. 김 회장님, 저는 임의가입자로 세금과는 무관한데 제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임의가입자로 세금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관계없이 국민연금 받을 때 당연히 세금 내셔야죠.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낸 돈이죠. 그럼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없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낼 때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탈 때 세금을 낸다. 근데 임의가입자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세금 낸 돈이죠. 연금 탈 때 세금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전체 가입 경력 중에서 세금을 낸 기간이 몇 년, 돌려받은 기간이 몇 년, 이런 걸 다 본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토랑님, 22세 아들 국민연금 1회만 납부하고 2회부터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안 내면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납부하시고 2회부터는 정지 신청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납부 예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명주님, 저를 국회로. 제가 국회로 가고 싶은데, 국회를 가면 또 저도 이상한 놈이 될까봐. 정치인들은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상한 정치인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제가 국회로 가지 않더라도, 제발 국회의원들이 좀 연금에 대한 내용을 관심있게 듣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저를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듣든가. 그래서 실제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입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진짜, 이걸 좀,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랑님 반갑습니다. N님.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남편은 올해부터 115만 원 정도 타고 저는 2년에 65만 원 이상 있는데 저도 2년 미리 조기연금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한 명분밖에 못 받게 되니 미리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외람되지만 올해 못 사실 것 같으면 빨리 받으셔야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세상을 수명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딱 정해드렸지 않습니까?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조기연금 받으시고 82세 이후까지 사실 것 같으면 연기연금 하시고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어차피 82세 이상만 살 가능성이 낮진 않으니 높으니 어쨌든 조기연금보다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박진주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은 결국 이중부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공적연금도 이중부가 하고 있고요. 사적연금도 이중부가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누가 좀 제안을 해서, 결국은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재크님, 연금 박사님 알게 되어 행운이네요. 배재크님 저 안친 지 꽤 오래되셨으니까, 행운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참에 좋아요. 한 번 더 갑시다. 좋아요. 아직 478명 중에서 200명밖에 안 누르셨으니까 한 100명 정도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어딘지 아시죠? 잘 찾으셔가지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재크님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려니, 그쵸, 네.
사실 뭐 우리 애도 공대 간다 그러면 의대를 보내야 되겠지 사실. 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걸 빨리 좀 바꿔줘야지 누군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또? 네, 여기 올라왔어. 네. 질문 많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꿈나무님, 2001년 이전 납입한 거랑 이후에 납입한 거랑 해서 국민연금 2천만 원 넘을 때 건강보험료는 총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료는 2001년 이전 이후 가리지 않고 총소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나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더 금액이나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겠죠? 라고 하셨는데, 사학연금 9년 11개월째 채워서 일시금 받고 기초연금 챙겨야겠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기초연금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기초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다른 형태의 연금을 바뀌거나, 제도가 좀 수정되거나 하겠죠. 무조건 다 복지정책으로 다 줄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서정식님, 퇴직연금 DB형은 회사에 물어보니 합산 특례가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합산 특례가 뭘까요? 어떤 것과 합산이죠? 네. 퇴직연금 DB형은, 어떤 합산 특례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배수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도체 연구직에 연봉 10억을 준다면 의대를 안 가고 반도체 학과를 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맞죠? 네, 그럼요. 네, 반도체 연구직에 연봉 10억 주면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반도체 연구직은 안 주고 의대만 주니까 문제겠지. 의대만. 청현님, 세액공제 받으려고 ISA에서 3천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는데 연금저축 한도가 900만 원인데 가능한가요? IRP 계좌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ISA에 3천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연금저축 한도가 900인데 추가로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IRP 계좌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IRP도 가능하고, 연금저축도 다 가능하죠. 네. 두 개는 어쨌든 동일한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호옥50님,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개성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사랑님, 추후 납부 금액 얼마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성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월수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상계월수. 상계월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3개월수가 100개월, 120개월 이내로 나오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사람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좀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제크님, 미국이 401k 연금으로 노후의 소비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401k가 미국 국민들의 적지 않은 수가 401k를 가입했고 401k의 수익률이 좋아서 결국은 미국인들이 연금 재원이 충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국 소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렸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오르면 소비가 주춤해가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소비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빅스텝 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소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소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대한민국은 전부 부동산 중심, 대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려버리면 소비가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연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나라 체질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이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피가 잘 순환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거기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죠? 예. 오히려 열심히 막 운동하고 이러면 더 건강해져. 근데 중요한 건 피가 안 도는 사람이야. 안 도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돼? 쓰러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마라톤을 뛰어도 건강한 사람이 마라톤을 뛰면 더 건강해지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마라톤 뛰면 쓰러져가지고 뭐 뇌졸중, 심장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점 여러 가지 느껴지네요. 박진주님 감사합니다. 아랑님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 IRP 가입 중에 있고 보험회사에 연금저축 납입 중에 있습니다. 같은 증권사로 연금저축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요. 보험회사에 있는 연금저축은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달려님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요? 직장인 연 2천만 원 연금저축이 가능할 때 연금저축에 900 나머지 IS에 1100 넣고 3년 후 전액 연금으로 이전하는 것과 연금저축에 1800 IS에 200 납입하는 것이 운용과 세금 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900까지 가능하니까 IRP에서 900까지 넣으시는 거고 ISA에 1100을 넣고 3년 후에 연금으로 이전하는 것
뭐 이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ISA에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수익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 그 이후에는 뭐 9.9%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 ISA는 목돈 마련인 것이고 연금저축은 연금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저축에다가 1,800을 넣으시는 것이 세제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수익이 났을 때 ISA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연금저축에서는 세금을 나중에 5.5%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익률 가지고 숫자 가지고 고민하시는 경우에도 연금저축이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그냥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ISA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곳이 유리하다고 꼭 찾으면 그냥 연금 목적이라면 저는 그냥 연금저축 1,800 넣으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신동성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추납하려고 하는데 만 60세에 이미 가입해 놓아야 수령 전에 추납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미 가입해 놓아야가 아니라 이제 이미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계속 가입하시면 되는데 추납하는 달만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62세에 추납하고 싶다. 그럼 이번 달에 보험료 내고 이번 달에 추납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안 내면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가입하는 달에, 납입하는 달, 추납하는 달에만 돈 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박진주님, 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백상호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50세입니다. 가정주부라서 제가 임의로 매월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3,500만원을 119개월치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잘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추가 납입 국민연금 하시는 거 가성비가 50세이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추후 납부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야 된다. 나중에 언제?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된다. 지금 미리 하실 필요 없어요. 멸하면 되지만 만약에 사모님 이름으로 지금 추후 납부 3,500 하셨다가 사모님 내년에 돌아가신다. 그럼 날리는 돈이에요. 날리는 돈. 그걸 유족연금 받을 우리 남편분이 또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유족연금 못 받거든요. 자, 결국은 날리는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셨다가 만약에 내년에 돌아가신다. 그럼 날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살아보고 나중에 연금 개시하기 전날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나중에 10년 뒤에 하나 연금액은 큰 차이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도 개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추세를 보아가면서 하셔야지 지금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꿈나무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자, 피터에스님, 국민연금 연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가족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탈락인 거죠? 맞습니다. 2천만 원은 세전금액이겠죠? 맞습니다. 세전금액. 네. 그런데 이 2천만 원, 국민연금 기준으로는 세전기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보죠. 소득 금액. 자, 배지크님, 치킨은 내가 준다. 네, 감사합니다. 토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지크님, 저는 주식도 조금, 연금도 조금 나눠서 합니다. 조금 나눠서 하시는 거 좋습니다. 돈방님, 62년생으로 7년간 30만원씩 국민연금 보험료 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0년 채우려는데 10만원씩만 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30만원씩 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는데, 연금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62년생이시면 지금 60세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계속 가입하셨는데, 30만원씩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그냥 정하셔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 월급의 9%를 내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월급의 9%니까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내가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면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자로 가입하실 때 금액은 내가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희님, 지금 판매는 비과세 연금 보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세금도 내고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재 물론 지금 비과세 연금이 세금도 안 내고 건보료도 안 내는데 나중에 세금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의 세법 변화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건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추럴님, 변액기금 20만원씩 10년 납, 지난달 끝났습니다. 납입 금액이 2,400만원인데, 원금보다 적은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연금으로 타더라도 금액이 작아 큰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변액은 가입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 무지였습니다. 지금 해지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하여 주식이나 다른 연금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진짜 손실이 안 좋다라고 하시게 되면, 물론, 지금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연금들이 사실 수익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변액 상품이나 투자 상품들이.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지금 그금 찾으셔가지고, 뭐 어차피 10년 지났지만 비과세지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과세 의미 없거든요. 그냥 찾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우량주를 좀 매수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연금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연금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연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금으로 가신다면 지금 최저보장연금 일시납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금들이 변액연금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주님, 일반연금을 하느냐, 변액연금을 하느냐, 뭐 차이 좀 있겠지만, 일반연금, 변액연금, 일반연금 아니고요, 변액연금 아니고요, 최저보증연금. 아시겠죠? 최저보증연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으로 받을 거라면, 아시겠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할 거라면 최저보증연금이 최고다. 자, 변액연금은 지금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몽실님, 설거지하느라 좋아요. 이제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설거지 좀 남편한테 시키시고, 하시지. 그죠? 네. 설거지 하면서도 좋아요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좋아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말로? 좋아요! 그러면 딱 눌러지는 그런 거. 박진주님, 오히려 이때 추가 납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주식이 지금보다 오를 때니까 공부하고 연구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처럼 주가가 저렴할 때 여러분이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백도님, 남편 59세 국민연금 예상금액 175만원이고요. 전업주부인데 저는 55세 이미 가입해서 예상금액 50만원인데 계속 넣는 게 괜찮을지요? 아닐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경우 두 분이 100년회로 하시면 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분이 만약에 일찍 돌아가신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175만원의 유족연금이 60%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지급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유족연금 받으시게 되면 우리 백도님, 주부님은 본인 연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둘 중에 큰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연금 50만 원 포기하시고 유족연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내신 돈이 결국은 받지 못하는 돈이 되겠죠. 약간 좀 외람되지만 결국은 우리 백도님께서 내 이비 가입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남편분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오래오래 연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진주님, 연금 풍년이네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5%, 6%, 7%, 4%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일장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크님, 붓기 가면 이상해지죠. 자, 아이고, 어디 갔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화님, 7% 연금 어디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7% 연금은 지금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방송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 방송에서 막 상품 이름을 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씨님, 변액연금보험 10년 납입이 완료된 건 있는데 50세부터 수령 가능하더라고요. 1년 남았고요. 근데 수익률이 안 좋은데 빨리 일시로 사는 게 좋을까요? 3천 조금 넘어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수령 가능하신데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타십시오. 빨리 연금으로 타셔가지고 그걸 또 다른 걸로 재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면 천천히 타고 안 좋다면 빨리 타고. 최 부장님, 50세 미혼 여성 직장인 사촌 동생이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 가입했다는데 그것 말고 또 뭘 가입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미혼 여성 직장인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개인 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죠. 월 150만원, 일시납 1억 둘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둘 다 비과세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하시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미혼 여성이시기 때문에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특히 물려주실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연금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코뷰님, 새로 생길 6% 연금은 S사, D사, K사 중 어디인가요? 네. 예리하신데. K입니다. K.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K가 아니고 K2. K2는 또 어딜까? K2는 소총인데. 자, 그래서, 조만간 나올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경자님, 국민연금 추납하면 3개월 수가 48개월 맞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수입이 적어서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수입이 적으시니까 결국은 3개월 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시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커뷰님, 반경자님, 국민연금은 최고 금액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금액 넣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적게 넣는 것보다 가성비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넣는 사람이 연금을 10만원 받으면 50만원 넣는 사람은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10만원 내는 사람이 10만원 받으면 20만원 내는 사람은 18만원, 30만원 내는 사람은 24만원,
뭐 그래도 50만 원 내는 사람은 예를 들면 30만 원밖에 못 받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지는 구조, 소득 재분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님, 개인연금 2개로 준비하려는데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이네요. 개인연금 비과세로 가입하시면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빙고. 자, 몽당이님, 3개월 수를 알기 전에는 추납했는데 지금도 질문이 가능할까요? 3개월 수가 궁금한데요. 라고 하셨는데, 3개월 수란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낸 돈 대비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게 3개월 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연금이 10만 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으니까 100개월을 받아야지 원금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3개월 수를 100개월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연금이 20만 원씩 올라갔어요. 그럼 50개월이면 받기 때문에 3개월 수를 50개월이라고 하죠. 그러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3개월 수가 짧아지겠죠? 대신에 연금액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면 3개월 수가 길어집니다.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돼요. 1355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시고 한마디만 더 물어보시면 돼. 그러면 3개월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알려줄 거예요, 아마. 이게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만 아는 건데 제가 다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아마 의아해할 거야. 아니, 3개월산 용어를 일반인들 어떻게 알지? 당연히 다 알지. 왜? 연금박사를 봤으니까. 연금박사 채널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3개월 수가 적을수록 내가 낸 돈 대비 효율은 좋은 것이고 3개월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금을 회수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삼성 주전자님, 수고 감사합니다. 손감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12년 4개월 납입하셨군요. 네. 그죠? 몽당이님. 아까 무슨 얘기했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자, 13년 4개월, 이게 뭐지? 손춘옥이님,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별나라님 좋은 정보 저도 감사합니다. 인코비님, 추납은 물가 상승만큼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추납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금 이자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 가지고 다른 것을 내가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회비용. 내가 가만히 있다가 추납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추납한다. 이거는 나쁜 거죠.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추납을 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하지 않고 내가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불린 다음에 나중에 추납을 하는 것. 이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납을 가지고 먼저 했다가 만약에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봤을 때 추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례도 몇 번 봤거든요. 추납하셔가지고 결국 날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이 상황상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인커비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하는 것이 연금액에선 유리한 건 사실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봤을 때 굳이 빨리 하는 것이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경욱님, 이 좋은 방송 보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러님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보이님 감사하고요. 가온길님 안녕하세요. 50대 중후반입니다. IRP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IRP 계좌의 차이점 무엇이 있는 것인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어차피 요즘 IRP는 전부 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큰 차이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다. 은행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약간 좁고요. 증권사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행 가면 안정적이고 증권사 가면 위험하고 이러지 않고 증권사 IRP에서도 전부 은행 예적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박진주님 유튜브 하시면서 동시에 인스타그램도 같이 방송해 오시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별그램 잘 못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인별그램을 하면은 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연금에 대한 방송은 주로 어르신들이 보지 한 40, 50대 이상이 돼야 보지 20, 30대는 잘 안 보더라고요. 사실 뭐 20, 30대가 연금에 관심 있겠어요. 걔네들이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꼭 뵙고 싶습니다. 선윤여님,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고 아내가 국민연금 추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연금 수령 많은 것이 건보료를 비율로 많이 내는 것보다 가성비가 높겠죠? 네. 그럼요, 네. 국민연금 많이 내셔서 건보료도 많이 내시고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이 올라가는 만큼 건보료는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내야 될 건보료니까 연금 많이 받으면서 건보료 또 내시면 되겠습니다. 건보료 걱정 때문에 연금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얘기 드리겠어요. 집을 우리가 사가지고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세 안 내는 게 좋으세요? 그죠? 답은 하나죠. 많이 오르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일정 구간에 있어서 건보료를 안 냈던 사람이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차피 내야 될 건보료를 하면 더 연금을 늘리셔가지고 건보료도 많이 내고 연금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주님 최저보증연금이 최고군요. 감사합니다. 파주보이님 10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치 국민연금 납부를 미납했습니다. 지금 미납 5개월로 나옵니다. 미납분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자, 미납분이라면 그 회사가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내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상이 되신다면 내시면 아마 연금 혜택은 또 올라갈 겁니다.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코뷰님, 파주부인님 회사에서 국민연금 안 내고 파산했다면 본인이 모두 다 낸다면 받아줍니다. 2021년 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실 때 내가 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9%를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다이님, 최저보증연금이 5%대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 중에서 계속 낸다면 5%보다 계속 나을까요? 라는데, 5%보다 계속 나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5%대입니다. 5%대. 지금 뭐 6%대, 7%대도, 그렇죠. 높은 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 7% 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일장 일단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5% 연금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김치님 감사합니다. 최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편오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꿈나무님, 센터는 서울에 있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7층에 아니 13층에 있습니다. 13층에. 자, 병만송이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 납기가 10년 만기가 내년인데 이어서 하나 연금을 더 들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내년 됩니다. 50이 됩니다. 자, 50이 되셨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으시니까 납입기한 하셔가지고 적립식으로 최저보증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살아갈 날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멋진남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시간 넘었죠?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또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면 또 안 물어봐 또.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물어보시다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또 지금 못 갈까봐 쓰러질까봐 이렇게 또 시간 되시면 또 질문을 딱 정리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시고 들어오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박정희님 천직이십니다. 끝나시면 넉다운 되는데, 제가 이런 게 또, 제가 넉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의 에너지거든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명감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질문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연금 박사가 끊임없이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월요일 아침 9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 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문의, 비교, 분석 이런 게 원하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